강하게 움직였었죠. 자, AI나 로봇 테마를 이을 수 있는 그 유망 섹터가 어떤 걸까요? 자,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잡았다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그 후속 테마가 어디가 될 것이며 관련주가 어떤 대장주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는 FOMC 회의 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지표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빅 이벤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자, 그런 시장 속에서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에 미 증시가 잘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유망 테마나 유망 섹터가 어디서 새롭게 터질 것이며 미 증시와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마지막에는 종목을 압축해서 우리 회원님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도 압축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청취를 하신다면 다음 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죠. 또 유가나 FOMC 회의, 고용 이런 산재되어 있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 또 FOMC 회의, 고용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중립 이상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 있겠죠. 그런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미 증시 상승 흐름을 견조하게 이어가려고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또 PC 개인 소비 지출이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일단은 241선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빠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입니다. 자, 최근에 21선 축으로 한 달 정도의 사이클을 이뤄가고 있어요. 자, 미국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빠져도 추세는 반등 추세죠. 한 달을 조정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달을 상승 추세인데 이 21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가운데 이 24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빨리 가면 쉬어갈 거고 눌러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 올라가 버리면 주 초에 주 후반에 있는 이벤트가 조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이게 주초에 세게 안 올라가고 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확증 편향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지 심리학에 보면 해석 편향의 일부가 이제 확증 편향인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은 안 보는 거죠. 현재 실물경제나 이런 소비지표 이런 것들은 약간 안 좋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게 둔감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또 중국도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이동을 하겠죠. 금리 인상을 25bp 이번에 하고 또 앞으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지 않겠죠. 약달러가 되게 되면 그동안 선진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 쪽에 신흥국의 성장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신흥국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경기가 또 중국 정부에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테고 그렇다면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면 원유를 많이 쓰겠죠.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렇다면 또
연준이 매파 본색을 또 다시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아주 중요하다. 근데 유가 이벤트는 수요일 날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있고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원유 안 팔 거야. 이렇게 수출 금지를 하게 됩니다. 자, FOMC 회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일단 월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을 고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 또 추가 감산이나 뭐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 도입국 수출 금지하는 것은 뭐 크게 영향을 얻겠지만 그 원유 가격을 약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이걸 잘 봐야죠. 이게 잘 보고 이게 FOMC 회의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다면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연준이 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물가가 몇 %다. 아니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는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약간 시장에서 부정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자, 만약에 주 초에 이제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240선을 바로 돌파하게 되면 약간 좀 숨고르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 후반에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눌림목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주초에 좀 눌러주면 뭐 이 이벤트는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정상적인 흐름은 뭐냐 이거죠.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정상적인 흐름은 여기 보시면 11선에 돌파했다 눌러주고 5일선 11선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21선에서 슈팅이 나오고 60일선에서 슈팅, 120선에서 슈팅, 240선 돌파하고 숨고르기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아니면 240선 돌파하고 좀 조정을 등락을 거치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눌림목을 주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향 기조고 바로 빼는 일은 없다. 일시적인 눌림목은 확증 편향적인 시장,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야.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나빠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고 가면서 잘 움직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AI나 로봇 관련 테마가 이제 잘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대신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시소 게임을 벌려요. 코스피가 잘 올라가면 코스닥은 쉬어가고 또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최근에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의 성격을 보면 익스포저를 좀 줄이는 그런 자금이죠. 중국과 미국과 관계가 안 좋죠.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군 장성이 미 장성이 중국과 한 1, 2년 내에 싸울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다, 요런 이제 SNS를 부하 직원들한테 날렸던 거죠. 뭐 독려하려고 그런 흐름을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야, 둘이 싸울 수도 있구나. 그 앞으로 시진핑은 자기가 종신 대통령을 주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 여러 가지 업적 중에 뭡니까?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중국이 커나가는 게 괴롭히죠. 중국은 5G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찰을 하고, 또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가 있죠.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때린다. 그럼 5G가 강한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여기 때렸어, 이번에 여기 때렸어, 그러면 이걸 몇 초 만에 감지를 해서 이번에 여기를 때릴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걸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이 전투기를 파괴시키는 이럴 정도의 5G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웨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웨이는 군부가 대표이사가 됐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5G를 했고, 이번에 AI나 로봇도 그런 식이라고요. 그 영화 마이너 리포트에 보시면 중국인들이 그 쓰고 있는 안경 있죠. 중국 공안이 쓰고 있는 안경. 이 중국 공안이 쓰고 있는 안경이 이 사람들을 사찰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이런 걸 했고, 모든 게 사찰이 가능하다고요. 이만큼 AI 기술이 뛰어납니다. 로봇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쳤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그 생산 가능 연령이 줄어들고 노년 인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성장률이 좋지 않죠. 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뭐 100사람이 삽질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한 방으로 이렇게 팍 퍼서 올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런 흐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부도. 그래서 전 세계가 또 미국과 중국의 그 대중국 압박 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뭐 세탁기 한 대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탁기도 팔고 또 TV도 팔고 하는데, 이걸 원셋,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아세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 가정 내 뭐 삼성의 그 로봇도 하고 TV도 하고 세탁기도 하고,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갑자기 누가 손님이 온다면 요리하면서 야, TV 좀 틀어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얘 우산 쓰고, 우산 가지고 또 학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아니면 야, 누구야 청소 좀 돌려줘.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원셋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1인 1로봇을 주장을 했던 거고, 지분 투자를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중국이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왔죠. 텍사스 교직원 연금, 미국에서 6번째 요 정도 되는, 그런데 그 자금들이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 우리 좀 물량을 빼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런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공식 석상에. 왜 그랬을까요? 이설주와 김여정이 서로 관계가 안 좋다고 해요. 김여정은 상당히 좀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 유고 시에는 과연 김여정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설주가 여보 빨리 좀 어떻게 후계자 구성 좀 해봐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자기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김여정이가 이제 독심을 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후계자는 바로 내 자녀들이야. 이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려면 자기 딸을 이제 전면에 내세웠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혹시라도 김정은이가 그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일단 언제든지 북한인 호전적인 김여정이나 아니면 어떤 유고시가 됐을 때 김정은이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중국이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친중적인 인물이 군부를 장악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처럼 대형주를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주를 이제 사게 되면 대형주 장세가 된다고요. 근데 대형주는 이제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뭐 삼성전자 올렸다, 현대차 올렸다, 또 금융주 올렸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 흐름을 감안해 보면 대형주는 이제 키 맞추기 순환매 장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그 코스피를 사들어갈 때는 항상 미국 시장이 이제 좋아질 때 사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을 매수를 한다고요? 그럼 코스피 사고 선물 시장 삽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사고 선물 시장 사면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시장 조절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날은 코스피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선물 시장 외국인들이 그 미국도 올라가고 빅테크 기업들 잘 올라갔죠. 그래서 대형주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시장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선물 시장의 시장 조절자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를 했고 그 프로그램 매도가 반대되는 포지션 현물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 코스피 매수가 강해진 거죠. 이런 날은 자금이 다 코스피 시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시속 게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국제 정세, 국제 금융, 그다음 외국인 기관의 자금 성격을 잘 알아야만 우리 회원님이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시장은 이제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고 다음 주는 코스피는 이제 241선을 돌파 시도했죠. 미국도 이제 이런 시도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이런 견조한 추세는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최소한 이런 움직임이죠. 21선이 여기 있죠. 여기서 등락을 하면서 시장 안 좋으면 조정도 받고 11선까지 또 이렇게 하지만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등락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당분간 뭐 지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수 상승이 둔화되는 자리에서 유망 세터나 또는 유망주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치고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AI 로봇 계속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 후속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시장에 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바지 또 드라마틱한 장세 열린다. 드라마틱한 테마 이걸 보시라고 했죠. 주도주는 반바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반바지가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대형주들이 장기 매물대에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테슬라 리스크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테슬라가 이제 그 리스크가 제어가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대형주가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더 자주 나오고 앞으로 이제 지도주로 부각을 하겠죠. 코스닥도. 그래서 테슬라가 약진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11% 상승을 했어요. 그 전날도 11% 상승했어요. 아마 이 120선 고지를 향해서 돌파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2차 전지는 이제 대형주들이 뭐 끌고 올라가겠죠. LNF가 테슬라 리스크 때문에 했는데 정고점까지는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한번 밀어붙여야 되는데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1년 가까이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워놓고 그냥 바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급하면. 그래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견조한 움직임이 나온다. LNF, 에코프로 VM,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첨보나 또는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자, 2차 전지들은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고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보시려면 이런 걸 보시면 되죠. 대성 하이텍 좋잖아요. 바닥권에서 요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보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새내기주들이 잘 움직여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시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새내기주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살짝 눌러주고 세력들이 입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밀어붙였다는 이야기죠. 제가 우리 회원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법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 자, 주식은요, 재료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올라가니까. 그 다음 수급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이 강력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뭘까요? 다른 종목들 다 안 움직였다고요. 반도체 소부장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거의 안 움직였죠. 움직인 듯 하다가 다 말았죠. 이제 앞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오겠지만 많이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얘는 왜 움직였어요? AI로 엮였어요. AI 관련 것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투자한다. 인수한다. 그것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그럼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세력의 입성이 떼김이죠. 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올라갔지만 세력의 입성. 그러니까 세력의 입성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는 더블 히트가 나오면 됩니다. 더블 히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경규가 이덕화 씨 놀리려고 히트. 형님 아직 안 낚으셨죠? 저는 히트 이렇게 하니까 이덕화가 웃으면서 나는 더블 히트 이렇게 했죠. 자, 짱대 양봉과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더블 히트라고 이제 쉽게 표현을 했는데 요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력의 입성이 됐구나. 요런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라면을 끓였을 때 막 급하다고 바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려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그거 냄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손잡이. 손 대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옷으로 해가지고 손 잡고 와가지고 오면 그렇게 뜨겁지 않죠. 자, 그것처럼 이렇게 불기둥이 발생하면 자칫 손을 대일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2, 3일 쉬었다가 5일선 근처에서 공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한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요런 날 우리 회원님들이 사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한 8,000원대에서 16,000원 거의 더블 시세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요날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시면 요날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가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2월 7일도 해드렸고 1월 9일도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월 9일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도록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걸 우리 회원님들이 잡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세력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 한번 흔들고 간다는 거죠.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흔든 다음에 세력의 입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5일선 위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서 공략을 하면 추세를 타고 강력한 랠리가 나오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올라가는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고요. 제가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미국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움직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관련주들을 움직일 텐데, 한종희 부회장이, M&A를 시도하겠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 쪽이 될 수 있고, 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의 강자고, 또, AI 반도체, 이쪽과 관련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걸 잡아야만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뭐 엘컴텍도 잘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리포팅을 해드리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전날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리포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 한 20명이 리서치 센터가 리포트를 작성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런 리포트를 보면서
리포트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죠. 제가 직접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365일. 그리고 여기에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된다,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 테니까 테마와 섹터는 이렇게 전개되고 오늘은 이러이러한 종목을 보십시오. 대신 여기서 이제 하나를 찍어서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뭐 포스코 엠텍을 공략하십시오. 오늘은 또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공략하세요. 오늘은 또 오픈 엣지를 골라가세요. 1월 9일 날 8시 56분에 보내드렸죠. 오늘 리포트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공략하세요. 이렇게 써놨죠. 1월 9일 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얘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가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 15,000원대의 정고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면 한번 눌러줄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15,150원의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강력한 랠리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탄력이 약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급등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저런 종목들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반도체 관련주는 대형주들은 큰 재미가 없겠죠, 우리 회원님들은.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동진 세미캠이나 또 이 리노공업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재미가 없고 이제 앞으로는 새내기주들 저런 종목들을 보면서 QRT나 저스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스템은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QRT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자, 2차 전지는 대성 하이텍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좋고 뭐 지하이텍이나 또는 포스코홀딩스나 뭐 새내기주 중에서는 윤성 FNC 이런 것들 보시면서 셀루메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지시해드리고 리포팅도 한번 해드렸는데 뭐 이런 센트라 올 때 그 중에서는 대성 하이텍이 이제 가장 또 예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에게 먼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좋은 종목이 찬스가 오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지난번에 AI나 로보테마 대부분 왜 이 종목들이 세게 올라간지 아세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들을 다른 테마에서만 놀고 있었죠. 근데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죠. 그렇지만 그런 섹터가 대중국 압박 전략 또 우리 정부의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략 그리고 삼성이 이재용이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서 1인 1로봇을 주장을 하면서 AI나 로봇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거죠. 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그럼 이런 똑같은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주항공 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주항공 쪽은 왜 잘 봐야 되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국고처를 통해서 또 우리 회원님들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의 이상형은 누구냐? 저는 걸그룹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회원님들이 이상형이다. 약간 뭐 팔뚝도 좀 굵고 또 배도 좀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 더 나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유명하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회원님들이니까.
자,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로제를 좋아한다. 로봇주. 우크라이나 재건지. 우크라이나 재건지는 잘 올라갔고. 그 다음 파바로티다. 잘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 주 바로 움직일 것 같았는데 약간 뜸을 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때 저는 파바로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로봇. 그래서 결국에는 그 로봇주 AI 관련주들이 쌍을 이루면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항공 쪽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 로봇주들 말씀을 많이 드렸죠. 나무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제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 대박주를 잡으려면 이렇게 재료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뛰어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보시면 재료가 뛰어난데 세력이 입성한 종목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오죠. 자, 그럼 세력의 입성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세력의 입성은 역배열되어 있다가 항상 이렇게 역배열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배열은 쇳덩이하고 나무토막하고 물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나무토막은 물에 띄고 가벼운 건 무거운 쇳덩이는 물에 가라앉죠. 그러니까 무거운 이평선들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무거운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있죠.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될 때 이렇게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면 세력 입성이 확인됐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적으로도 보면 자, 21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죠. 그런데 아래에 있다가 양봉을 툭툭 쏘아 올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짱대 거래가 실렸죠. 이런 식으로 세력이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는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올라갈 때는 무조건 뭔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녹색선 60선이죠. 파란 굵은 선 20선 이 두 개가 붙어야만 상승을 합니다. 특히 공간 갭을 이루면서 이 60선과 20선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걸 저는 이제 갭 회전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나와야만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 60 갭 회전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보면 20선, 60선 붙어 있죠. 자, 수급선이 몇 선입니까? 60선입니다. 주식은 수급을 잘 봐라고 하죠. 20선은 뭐예요? 생명선입니다. 수급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구간. 그게 바로 20하고 60하고 수렴이 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20하고 수렴이 됐고 모든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됐죠. 그러니까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끝도 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면 끝도 없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떤 글로벌 증시, 국제 정세 이런 재료 분석을 잘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세력들이 큰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우리는 매번 이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상승 초기에 잘 잡아서 끝까지 좀 끌고 가야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종목들을 상승 초기에서 잘 잡으면 급등 수익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을 잘 잡을 수 있는 섹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런 섹터를 이제 나중에 이따 방송 끝날 때 되면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잘 살펴보자고요. 아마도 이번에 이제 항상 테마는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어떤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이 상승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제 그 리포팅을 해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첫 번째로 딱 해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세 종목이 있는데 뭐 다 잘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공략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이시죠? 요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니까 상한가 근처인데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목표가를 좀 더 높여보세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60% 제가 제시해드리고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는 좀 안 움직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거의 많은 물량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AI나 로봇 요쪽이 이제 강력한 랠리가 나왔단 말이죠. 최근에 보면 AI 관련주들도 그 어떤 강력한 랠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AI 관련주들이 로봇주는 약간 테마가 탄력이 둔화가 좀 됐어요. 근데 AI는 아직 괜찮습니다. 보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짱대 양봉을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첫 번째에서 짱대 양봉이 나온 건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짱대 양봉이 나오면 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 보시면 아직은 지난 금요일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셀바스 AI 강력하게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셀바스 AI도 잘 움직이는데 지금 셀바스 AI는 자 오늘 리포트 종목은 셀바스 AI를 공략하세요. 보이시죠? 그래서 셀바스 AI가 정고점을 뚫고 상한가를 목전인데 목표가를 조금 한 20만 원까지 좀 잡고 대응해라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 근데 지금 15,000원을 뚫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6,000원 가까이 왔는데 빨리 안 가면 이제 다음 주에도 이걸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테마 뭐 잡으면 정말로 요즘에는 강력한 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유망 세트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우주 관련주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 관련주들도 대중국 압박 전략에 의해서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 자, 중국이 요즘에 너무 많이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크고 여기에는 달에는 너무 많은 자원도 많고 군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메카시가 하원 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중국 압박 전략은 더 거세질 수 있고, 중국이 지금 5G가 커나가니까 미국이 눌렀죠. 또 AI나 로봇, 그러니까 또 그쪽을 또 누르면서 압박 전략이 나왔죠. 이번에는 미중 간의 패권이 지구에서 우주로 옮겨갔죠. 그래서 얼마 전에 토니 블링컨이 일본 총리하고 또 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불러서 야 우리가 북한 문제도 중요하고 한데 우주항공 쪽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우주항공청을 이번에 설립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크게 형성될 수 있는 쪽을 우주항공 쪽으로 잡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는 중국이 텐공3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그 국제정거장, 미러 주도의 국제정거장만큼의 크기는 아니지만 수준이 3분의 1 정도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우주 실험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쫓아왔습니다. 아, 제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눌러야 되겠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야, 달나라에 보면 이 헬륨3라는 게 무진장 분포되어 있다. 헬륨3는 이 지구권의 대기권에 마찰을 되면 차버리고 없어요. 달나라는 대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지금 수미터 정도 쌓여 있다고요. 이걸 다 지구로 가져오게 되면 지구가 1만 년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자, 이거 25톤이면 미국이 1년 쓴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석유나 원자력 이런 것보다 에너지가 엄청 커야 원자력 5배 정도 된다고요. 근데 방사성 폐기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미중 간의 우주 패권 전쟁이 되고 우리 정부도 지금 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는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드론이나 또는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엮여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관련주이기도 하고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일단은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약간 투여돼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움직인다면 21선 위에서 다음 주 시동을 걸 거라고요. 근데 약간 뭐 뒤쳐져도 어쨌든 올해는 크게 한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다음 주를 잘 지켜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제노코, 한국항공우주, 세트랙I,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제 이미 세트랙I는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쪽에 펀드를 조성하죠. 항상 펀드를 조성하는 쪽은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 로봇 테마도 그랬잖아요. 펀드나 이런 쪽이 강력한 테마가 나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또 여기서 이제 UAM 관련주 뱃셀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회원님들에게 미리 다 말씀드리고 저도 중간에 또 리포팅도 해드리고 뭐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잘 보라.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섹터가 잘 움직일까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공구먼이나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뭐 이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그런 쪽이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바이오 중에서는 렙지노미스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그다음 전기차 해드렸고 우주항공 해드렸고 드론 이런 거 해드렸고 반도체도 해드렸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나 클라우드 관련주를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그냥 놔두고 최근에 그 로봇에서 AI 쪽으로 흘러갔고 AI 쪽에서 다시 클라우드로 흘러가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 먹을거리가 많이 없어. 그래서 어떤 글로벌 사모펀드나 이런 자금들이, 헤지펀드 자금들이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다 미리 말씀드렸죠. 오픈베이스, 모아 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들.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요 정도로 보시고, 클라우드 관련주는 코맥스나 에스넷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 전기차 하면 이제 대형주도 좋고 리튬 관련주, 이반 리튬, 지오넨, 마그넷, 데보 마그네틱, 포스코엠프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메인 핵심은 뭐냐? 바로 XR 관련주죠. XR. 자, XR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XR 쪽이 왜 좋냐면 XR 쪽은 저는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XR 쪽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XR은 뭐냐? 이런 거죠.
AR, VR, MR,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걸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제품군이 바로 XR이라는 거죠. 근데 XR 관련주는 XR은 어떻게 이걸 쓰냐면 이 안경을 쓰면 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걸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안경을 쓰면 우리가 큰 TV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영화 생생하게 즐기려고 하잖아요. 자, 100인치 엄청난 풀 HD급 영화를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다. 이걸 끼고. 그리고 이걸 끼고 하면 길찾기, 가구 조립, 요리 따라할 수 있어요. 요리사가 이걸 쓰고 한쪽에서는 확장 현실. 요리사가 직접 요리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 요리를 보면서 따라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인터넷 보고 야구 중계도 할 수 있고. 자, 런닝머신 뛰면서 새로운 제3의 현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뭐 사파리에 사자들하고 같이 막 움직이고 뛰고 로마 시대 가가지고 막 그 군사들하고 싸우는 그런 거 보면서 사막 탐험도 하고 런닝머신 하면서 자, 요런 흐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소리 없는 청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두주자가 구글입니다. 자, 삼성도 여기 출사표를 던졌어요. 삼성이 이렇게 주유소를 여러 군데 주유소가 있는데 어디가 쌀까? 조금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떠올려서 그 주유소를 보면 저기가 제일 싸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MS는 홀로렌즈, 페이스북은 VR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강자는 진정한 위너는 애플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런 이제 리얼리티 프로가 이제 올 봄에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 이건 애플이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PC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 기술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에 출시했을 때 완전히 시장에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 업체에다가 XR 기기를 이제 발주를 했다고 대만 업체가 이제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2, 3월 달에 애플 XR 기기에 탑재될 렌즈 모델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시아 광학 모듈 업체들도 1분기 안에 이 납품을 하겠죠. 그럼 XR 시장의 수혜주가 이제 시장에 곽강을 받을 수 있죠. 자, 그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가장 안정적인 상승 초기 종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정적인 상승 초기 종목을 하고 세네 기주를 노리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정적인 상승 초기 종목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포스코 엠텍 요런 자리에서 슈팅이 한 70% 나오는 요런 자리,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건 뭐예요? 세력이 입성이 확인되고 20선과 60선에 수렴이 되는데 20선과 60선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걸 이제 저는 캡 회전이라고 하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20선의 모양을 보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파란 굵은 선 요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걸 이제 26식 캡 회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셀바스 AI나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20선 위에서 단기 평선들 다 수렴시켰어요.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갑니다. 정배열 초기에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전에 보면 거대 자금이 들어왔죠. 여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거대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매번 뽑아내죠. 뭐 EM 플러스도 뽑아냈고, 최근에 여기서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자, 여기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눌러주고, 요때 제시해드렸고 요때도 제시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게 13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급등주를 잘 발굴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세력기주들 보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요렇게 역배열에서 세력의 입성이 확인되는 강력한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항상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5일선 위에서 몸통을 줄이고 스타트가 나오면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리포트는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이제 리포팅을 해드려요. 근데 리포트는 이런 거예요. 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된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 테마 섹터는 이렇게 전개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건 어떤 거냐? 자, 보시라. TMC. 자, 2차 전지가 움직인다.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럼 반도체 새내기주가 움직인다 했죠. 특수가스, 네온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최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런 종목을 날리지 않을까? 근데 TMC를 보시면 어때요? 제가 요날 아침에 보합선에서 제시해드렸죠. 이제 이거 아침에 뭐 보합선에서 시작해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폭발적으로 밀어붙였죠. 몇 %까지 갔어요? 당일날 18%, 그 다음날 27%까지 슈팅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46%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대 자금이 들어온 거 확인되고 밀어붙인 거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리파인 한번 봐보시죠. 리파인. 자,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늘어난다. 정부에는 대책이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조 원을 확충을 한다고 하네.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입하는 주택에 보증료율을 활증 적용한다고 하네. 그럼 권리조사 업체가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또 이게 될 수 있다. 셀바스 AI. 셀바스 AI가 이렇게 20선 위에서 단기평선을 다 수렴시키고 거대 자금이 유입이 된 거 확인하고 단기평선 수렴시켜서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파인이 한번 보자. 거의 흡사한 흐름이죠. 120선 위에서 단기평선들 수렴시켜서, 그래서 보합선에서 16%까지 14%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때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자, 오늘은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해드렸고, 자, 이게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슈팅이 나오면 좀 편안하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한 종목을 딱 찍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셀바스 AI를 공략하세요. 자, 오늘은 오픈 엣지를 공략하세요. 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하세요. 또 포스코 MT를 공략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VI가 발동이 되면, 리파인이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리파인을 이제 또 매도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파인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VI가 발동이 됐잖아요. 요런 때. 그러면 여기서 VI가 발동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팔아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문자를 좀 보내드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이거 보고 계시다가 들고 있다가 딱 매도를 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또 TMC가 한 이틀 만에 40 몇 %가 나온다. 그럼 TMC도 또 이틀 만에 46%가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리포트로 이제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한 종목씩 찍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포트는 정말로 우리 회원님의 계좌를 살찌워 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위닝 리포트 이 수익률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됐냐면, 자, 1월 달에 리포트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1월 내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또는 세 종목 나올 때 있는데, 이 세 종목을 다 하라는 거 아니죠. 하나를 찍어서 하라는 거죠.
하나씩 찍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하나씩 찍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세요? 문자를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직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오늘은 리포트를 8시 10분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자, 오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공략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공략하세요.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드려 놓고, 8시 한 40분에 보내드려요. 약간 늦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된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된다. 오늘은 오픈 엣지를 공략해라. 그래서 그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가네요. 상한가에 매도하세요. 리파이닝이 올라가네요. TMC가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회원님이 이제 이걸 딱 보고 매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보합선이니까 바로 매수하면 되겠죠. 매수해 놓으면 이 세 종목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매수를 해드리면 얘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문자로 VI가 딱 걸리면 그때 딱 차익실현 문자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은 일하시다가 그걸 딱 매도하시면 돼요. 물론 당일날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당일날 안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하루 이틀 기다리면 슈팅이 나오면 자 지금 슈팅하고 있으니까 차익실현 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다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리포트 종목이 너무 좋잖아요. 승률이 보시면 거의 뭐 하루에 10% 이상 종목이 거의 매일 발굴되고 안 나오는 날은 좀 이상해요. 그리고 거의 뭐 5% 이상은 다 슈팅이 나오잖아요. 간혹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5%는 기본이고 10% 이상 많이 나오고 뭐 30%, 89%, 93% 이런 게 매달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도 공략할 거예요. 원체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장 매매 일지해서 자 시장 어떻게 전개되는데 오늘은 이 종목 혹시 매수하신 분은 요렇게 대응하십시오.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한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한다면 한 종목씩 찍어서 하시면 좋고 또 자금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다 매매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제가 슈팅할 때 차익실현 하면 되죠. 우리 회원님은 간단합니다. 리포트를 보세요. 리포트를 아침에 8시 10분에 딱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나서 리포트 보시고 관심 종목이 있다 넣어두세요. 그리고 8시 한 40분 정도 되면 제가 오늘은 어떤 거 공략하세요? 찍어드립니다. 그럼 아침에 땡 하면 매수하시면 돼요. 조용한 종목이니까 보합선이나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매수해 놓고 계시면 제가 슈팅에 나오면 이거 차익실현 하세요.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은 리포트 읽는데 10분 클릭하는데 1분이나 걸립니까? 자, 그렇게 하면 하루에 15분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회원님의 계좌가 부쩍부쩍 불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투자를 하자.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우리 회원님들이 하루에 5% 정도만 꾸준히 해 나간다면 얼마나 돈을 벌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5%는 아주 쉽게 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5%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기 만약에 이제 일례로 보시면 요때 한번 보자고요. 리파인이 13% 올라갔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리파인이 이 정도 올라갔다면 자, 13%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3%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10% 해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해서 10몇 %를 해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좀 상승 초기에서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공략한다면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한 3분의 2 이상은 따라할 걸로 보여집니다. 절반만 따라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3분의 1이나 절반만 따라해도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리파인 보시면 리파인 굿 힘내자 리파인 화이팅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리파인 수익 고맙습니다. 리파인 수익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보면 12% 정도는 챙기시잖아요. 또 이분도 또 12% 챙기잖아요. 약간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분도 괜찮고 리파인 12%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13%면 VI가 발동이 되고 그랬을 때 문자를 보내드리면 오롯이 이 정도 수익률을 챙기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 리포트가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해서 마이너스로 출발한 건, 하락 출발한 건 공략의 대상이 아니죠. 플러스권에서만 공략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내보니까 1월달 98%, 종목당 수익률 17%, 12월달 승률 98, 종목당 수익률 22, 7월달 96, 11월달 16%, 97% 종목당 25, 87% 종목당 21. 자, 6개월 연속 90% 가까이 넘고 종목당 수익률도 15% 이상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다 안 해도 된다고요. 절반만 따라하자. 또 잘 따라하시면 3분의 2까지도 따라한다. 대신 발꼬락으로 따라해도 3분의 1은 따라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나 좋은 승률을 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 리포트 매매를 하셔가지고 리포트 종목 공략 수익금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리포트 종목만 공략하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포트 종목 공략금이 이 정도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뭐 돈 1,000만 원 버는 건 큰 일도 아니죠. 여기 보시면 한 달 이렇게 해서 돈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뭐 이분은 이틀 만에 이틀 수익금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틀 수익금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틀 수익금인데 8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틀 수익금이 이 정도가 된다면 엄청난 또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틀 수익금을 요 정도 냈다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억 6천을 벌였네, 또 2주 만에 얼마를 벌었네, 이런 흐름도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리포트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이런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은 보면 500만 원을 벌었네,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벌고, 500만 원이 300만 원을 벌었네 이틀 만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이분은 보면 5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도 1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 무료 강연회 때 오셔가지고, 강연회 때 오셔서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께 제가 이제 전해 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좋은 흐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좌에 하나도 빨간 글씨 없고 힘들고 그런 시기에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한 달 반 만에 더블을 만드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자, 이분은 한 3천만 원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2억을 버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 보내셔요. 제가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니까 혹시 계좌를 좀 캐치해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3달 만에 1억을 버신 거 이거 보내주셨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물론 모든 분을 이렇게 돈을 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회원님이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추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도 보시면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원님들이 이 리포트 매매를 통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냐?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회원님들이 요 정도 따라가시고 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과연 수익률이 제가 힌트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몇 퍼센트 수익을 낼까요? 제가 60% 수익을 낼 때 여기 보시면 69.2, 뭐 54, 40, 50, 45 어떤 분은 좀 미리 매수해서 110%, 또 45, 46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따라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허황된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다 따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린 날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그렇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5%만 꾸준히 챙기면 좋다. 근데 요즘에 우리 회원님들은 5%가 문제가 아니라 뭐 10%, 20%, 30% 그렇게 잘 따라 하시더란 이야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회원님들이 처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상승할 때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오픈했지, 나이스 오픈했지, 수익 고맙습니다. 대표님 좋다 여기서 샀어요. 오픈했지. 그래서 좀 빨리 차익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때 이제 당시에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면 30%, 45%, 또 셀바스 AI도 첫 번째 상한가 나올 때 찍어서 보내주시고 한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회원님들이 34, 39, 뭐 핑거가 33이네, 저도 35네, 뭐 이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몇 %입니까?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그 정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우리 회원님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회원님들이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축하한다. 센트럴 모텔도 감사한다. 옵티코도 올라간다. 셀바스 A도 15%부터 시작을 해서 핀텔 슈팅이 나오고 또 당일날 또 보니까 그 다음날 29% 올라가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저기까지 날아가네. 또 뭐 대표님 종목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뭐 이런 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셀바스 A가 상가나 살피고 있습니다. 핀텔 수익 고맙습니다. 핀텔가 SPG로 120을 벌었습니다. 이런 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니 정말 좋다. 이럴 때는 참 어떻게 해나요? 기법 좀 알려주세요. 뭐 셀바스 A가 상한가를 가는데 대표님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상가자 리포트 종목 항상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종목만으로 건물주 안 무럽습니다. 루닌이 잘 가네요. 뭐 파도 타기 하네요.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안정적인 종목을 해드립니다. 루닛 또 보세요. AI가 이제 다 올라가면 이번에는 루닛 하자. 그래서 여기서 요날 저점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주로 하는데 좀 다른 종목들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반응을 보시면 요렇게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뭐 서로 박수치고 벨로프도 24%네 이런 것들이 계속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고 포스코 엠텍이 48%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100% 수익을 냈을 때 저는 우리 회원님들도 102% 또 100% 또 뭐 1억 4천을 벌었다 이렇게 해주시죠. 이걸 꿈꾸고 있다고요. 이런 목표로 가면 우리 회원님이 이걸 뭐 전체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준원한 아니 3분의 2만 아니면 절반만 따라하셔도 좋다. 아니면 발꾸락으로 따라해도 저는 3분의 1은 따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 찍어서 그 종목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 리포팅을 해드리고 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찍어서 해드려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그게 급등하고 VI가 걸리고 급등해서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우리 회원님은 리포트 보고 그래 이렇게 종목 공략하라고 하네. 근데 한 종목 찍어서 주네. 이거 매수하라고 하네. 아침에 바로 매수해.
가만히 계시면 제가 올라가면 매도 사인을 드리죠. 그럼 그때 딱 매도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은 받을 수 없고, 좀 특정한 분들에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지금 33만 원인데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이 주식창에서 회원이 많이 늘고, 그 다음, 지금 작년에 오셔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죠. 다 서비스를 그만뒀는데. 그건 뭘까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회원님께 특별하게 좀, 할인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인을 해드릴 거냐면, 33% 파격적인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에 33만원인데 22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드릴게요. 그럼 33% 할인된 가격입니다. 금액이 55, 66 되어도, 할인이 되어도 우리 회원님 거에는 특별하게 할인 혜택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에게는 혜택을 드릴 수 없고 지금도 이제 가입이 제한돼야 됩니다. 그래서 22만 원의 할인 혜택 드릴 테니까 1668-4736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668-4736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22만 원이면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입니다. 뭐 6, 7천 원 한번 아껴가지고 우리 회원님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우리 회원님들이 5%만 수익을 내도 어딜까요? 근데 여기서 5%는 기본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세 종목 다 10몇 %씩 올라가고 30몇 %씩 올라가고 매달 80%, 100%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60%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럼 우리 회원님이 방망이를 작게 지어도 좋고 작게 지고 5%를 내든 몇 %를 해도 좋고 더 많은 수익을 내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따블이 나왔네, 어떻게 나왔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일례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리포트 매매를 하셔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이제 결과를 보셨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리포트 매매를 이제 했는데 이분이 오시자마시자 여러 종목들을 했고 아침마다 매일 올려주시는 리포트 매일 한 종목씩 수익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 버킷스튜디오, 비스토스, 알피바이오, 그린펠카, SP 뭐 쭉 나오죠. 핀텔, 뭐 오픈엣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바스 AI 매일 주시는 리포트로 계좌가 마이너스 2자리에서 오늘 드디어 수익으로 턴인했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2개월 만에 복구됐네요. 깊은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려고 혼자 하다가 무릎도 깨지고 갈 길도 잃었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까 800만 원 보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이 정말 큰 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을 듣는 저 회원님은 정말 나이스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사기치게 생겼습니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저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에 기반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한테 불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만 아껴보세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한 6, 7천 원 투자해서 우리 회원님이 얼마를 벌 수 있나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회원님도 보셨듯이 다들 3분의 2는 절반은 따라 하시잖아요. 3분의 2까지 따라 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발꼬락으로 따라 해도 3분의 1은 따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리포트 읽는데 10분. 아침에 종목 딱 하나 찍어드리면 딱 클릭, 매수 해놓고 일하세요. 그럼 급등하면 차익 실현 따다닥. 그리고 혹시 다른 종목 매매했더라도 너무 승률이 좋으니까
다른 종목 올라가면 이거 올라갑니다. 차익 실현하세요. 급등할 때마다. 그럼 우리 회원님이 정말로 큰 수익도 창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또 장 끝나면 오전장 끝나면 오늘장 매매일지도 해드리다 보니 우리 회원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가입이 너무 많아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께만 특별하게 22만 원으로 할인 혜택 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 가격에 해드릴게요. 금액이 올라가도. 아셨죠? 저랑 같이 한번 큰 수익 한번 내보세요.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가입하신 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를 만난 게 인연이 되었대요. 행운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2억 5천 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100억을 벌었다고요. 사실은 약간 뻥 같은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보시면 하신 말씀이 2억 5천 가지고 40억을 벌었고 여의도에서 만나서 밥 사주고 같이 밥 먹고 해서 100억을 한 달 만에 현실이 다가왔네요. 100억. 그래서 44억, 16억, 6억 4천, 4억 8천, 4억 7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저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고 만나는 게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는 행운을 잡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무방 2주 보고 이그다에 속아 가입했대요. 속으시라고요. 저는 차라리 해봐야 뭐 22만 원이면 소고기 파티 한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셨고 안 되던 분들도 다 되더라고요. 보면 이분이 보시면 다른 방에서 마이너스 50%를 60, 70%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서 했는데 손실이 그동안 너무 컸지만 희망이 보인대요. 그리고 너무 주식이 힘들어서 해외 주식도 선물도 하고 참담했는데 포기할까 했는데 리포트 매매반 이렇게 하면서 서광이 비친대요. 우리 회원님의 주식 인생을 제가 한번 바꿔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됩니다. 자, 많은 분에게는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회원님께만 특별히 혜택을 드립니다. 자,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세요. 커피 한 잔값만 아끼세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의 주식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68-4736입니다. 자, 다음 주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고 아까 XR 관련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XR 관련주는 이러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R 관련주 중에서 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중간에 한번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 그 다음 나무가, 스코넷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성 하이텍이나 이런 거 보시고 또 UAM 관련주, 또 우주항공 관련주 이런 것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P생명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668-4736입니다.